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한동훈 테마주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파스넷이 원래 대장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태양금속이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태양금속 우선주도 오르다가 오늘 노을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거래량이 터졌고요. 근데 오파스넷은 조정 상태고, 근데 폭락이 아니라 조정이니까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태양금속도 오늘 신고가를 찍고 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동양 파일이 지금 5.68%, 꽤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죠, 시장이. 그리고 9월, 10월 가면서 총선이 이제 내년 4월인데 한번 이제 랠리를 싹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동양 파일이 거래량이 터진 거는 아닙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져야 가고, 오파스넷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는데도 뭐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대체로 이제 거래량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노을이 무슨 기업인가 좀 살펴봤는데 뭐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이 3억, 15억, 5억. 물론 올해는 이제 좀 15억 이렇게 찍긴 했는데 영업이 계속 몇백억 적자.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이제 판단이 들었고, 부채 비율이 또 359%나 됩니다. 그래서 투자로는 부적합하다. 아무리 뭐 정치 테마고 무슨 테마라고 해도 기업이 기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와줘야 되고, 그 매출이 15억, 5억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15억, 올해 이제 상반기 15억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상반기가 매출이 15억인데 영업 적자가 72억이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여기가 왜 올랐냐면 사회이사 중에 이선지라는 분이 있는데 서울법대 컬럼비아 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마주를 엮이는 거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 동향이 어떻게 되나 오늘 좀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도 특별한 건 없고, 이제 여당이 지지율이 지금 오르지 않으니까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게 민주당이 뭐 50% 가까이 나왔다고 이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투수가 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한동훈 장관이 아니면 누구겠냐 이런 거죠. 그러나 뭐 어쨌든 뭐 정치를 하는 거는 저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대중이 뭐 이렇게 원하는데 안 할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뭐 전략이라고 이제 기자들이 분석한 건데,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 대 윤석열 정권을 구도로 짜서 심판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장관이 이제 언론에 코멘트를 할 때 윤석열을 대통령을 피해서 언급을 하고, 지금 이재명 대 한동훈 프레임을 짜고 있다. 검찰 소환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아바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커리어니까 또 될 수 있겠냐, 이제 대통령이 뭐 그런 이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민개혁을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얼마 전에 출산율이 0.7명이라고 나와서 더 떨어져서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죠. 그걸 뭐 어떻게 바꾸기도 힘들고,
지지율에 별로 영향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제주 포럼에서 뭐 40분간 이민 정책을 주제로 강연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농지개혁, 노무현 전 대통령의 FTA 체결, 이게 이제 한국 경제를 바꾼 결정적 계기였듯이 지금 이민이 한국이 사실 소멸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면. 그리고 뭐 그런 복지 비용도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안 되고, 그 이민 정책으로 인구 증가에 성공한 국가가 캐나다와 싱가포르죠. 특히 싱가포르는 같은 유교권인데 어떤 벤치마크할 중요한 대상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한다 그러면 지지를 받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지지율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지지율은 뭐 한동훈 장관이 작년부터 계속 1위였고,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유승민 후보하고 이제 동률인데, 보수층 응답자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이고, 2등이 이제 오세훈, 원희룡, 홍준표가 다 비슷하죠. 홍준표 시장하고. 그 셋이 합쳐도 안 되죠. 그리고 가장 최근이 6월달인데 장내 대통령 선호도 이재명 22%, 한동훈 11%. 뭐 이거는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단식 투쟁을 했는데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추석이 지나면 더 명확해질까요? 뭐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서울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 이제 거물이니까 뭐 총선에서 뭐 그럴 필요가 없이 서울시장으로 직행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선 나오는 게 낫겠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전문가가 그런 분석을 했는데 전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전 포트폴리오에 계속 제가 이제 삽질하고 있는 종목이 하추와 동양 파일인데, 이제 동양 파일이죠. 근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면 일단 실적도 좋아요. LX 하우시스처럼 건자재 건설 다 작살나는 상황인데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7.2% 증가, 영업이익 50%나 증가했습니다. 그 영업이익률도 거의 2.4%죠. 2.4%가 좋아졌고, 그리고 실적주예요. 현금 플러스 단기금융자산이 514억, 시총 633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명백하게 옛날 방식은 맞아요. 근데 그래도 극도로 싼 주가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뭐 무슨 테마주 다 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뜨고 있지만 한 번은 이제 랠리 타이밍이 온다. 그럼 지금 주가에서 50% 이상은 오른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싸니까. 뭐 어쩌면 100% 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페드가 9월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는 동결한다 쪽에 그거를 동의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그 이코노미스트나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걸 저도 많이 봤는데, 연말까지 이제 코어 CPI, 코어 PC 계속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명분이 있을까요? 명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핵심 PC죠. 개인 소비 지출 뭐 지수인가요? 그리고 코어자 들어가는 걸 더 중시하죠. 그 음식료와 그 에너지를 제외한 거죠. 그게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슈퍼코어인가 그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렌트비를 제외한 거고. 그래서 그 작년 8월 대비해서 CPI는 올라가니까 이게 우려를 하는데 코어는 떨어진다. 9월 예측치는 더 떨어진다. 또 코어 PC도 떨어진다. 9월은 더 떨어진다는 거죠. 특히 이게 제일 중요시 한다 그러죠, 연준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년이 이제 대선인데
대선 때 경기 침체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차피 그 서민들의 투표가 많은데 상류층은 아무 상관이 없죠. 뭐 물가가 오르던 뭐 미국 물가가 거의 뭐 미친 수준인데, 근데 그 표심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지금 무리하게 또 그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금리 인하 기대가 또 생기겠죠. 만약에 9월 금리 동결을 했다고 합시다. 21일인가 FOMC인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씩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건자재 모멘텀 발생한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계속 인상 예측이 틀렸던 거죠, 그동안. 그래서 잘 안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모멘텀인 것 같아요. 1차는 금리 동결, 2차는 연말에 이제 QT를 축소하고 금리 인하 기대 뭐 이런 순서로 가는 건데, 그리고 이머징에서는 환율 경기 침체 부담, 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환율 때문에 물가 상승하는데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머징이 금리를 먼저 인하한 사례가 많고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그래서 동향 파일을 보면 이게 3분봉인데요. 이제 오늘 5.68% 상승을 했죠. 한 2% 정도 상승하다가 이게 이제 오후 3시부터 거래량이 급증했거든요. 이겁니다. 3시. 그러면서 쭉쭉 올라갔죠. 이게 3분봉인데, 그래서 일봉상 거래량은 사실 부족해요. 근데 슬금슬금 이제 조금 기미를 보이니까 괜찮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벽산만 지금 실적주 중에 급등한 게 벽산이죠. 최근에 벽산을 제가 그냥 분석을 좀 뒤늦게 했죠. 그래서 좀 아까운데, 동향 파일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